안녕하세요. 습관닥터TV 꾸꾸박사 박금철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은 전번 시간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비책 두 가지, 그 두 가지면 웬만한 건 거의 해결이 될 텐데, 정말 그래도 걸림돌 하나 정도만 더 제거하면 이건 거의 완벽합니다. 자, 여러분, 지혜로운 여우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요. 항상 우직한 곰이 되는, 그거는 피해야 돼요. 공짜가 없고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죠. 여러분, 이 세 번째 비책, 이거 진짜 멋집니다. 행복 장학생의 세 번째 비책은 프로포즈 행복 벌칙 게임입니다. 뭔가요? 자, 행복 가정은 화내면 지는 게임이죠. 자, 화내면 지는 게임, 이거 하나만 걸러도 얼마나 그 가정의 모든 문제이 웬만한 거 해결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 화내는 지는 게임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행복 가정을 이루기 직전이나 진행하는 동안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하는 행복 벌칙 게임을 제안해서 실천하는 일입니다. 자,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는 벌칙 게임은 반드시 결혼하기 전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면서 조건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자, 프로포즈를 오는 남자가 이 게임 하자는데 싫다고 그럴 사람, 내가 볼 땐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은 타이밍이고 기회는 항상 열려있지 않는 것이고 찬스는 이럴 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 섹스피어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자는 말하며 접근할 땐 봄이지만 결혼해버리면 겨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행복 벌칙 게임은 화내면 행복 벌금을 내는 게임입니다. 딴 때 하자고 그러면 절대 안 해요. 어느 남자도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좀 거친 말과 행동이 있으면 그거 포함해도 됩니다. 자, 금액은 10,000원이든 30,000원이든 5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상대가 그 상황에 맞게 금액을 조정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이게 뭐 좀 이렇게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왼손을 들고 스톱 할 때 빵 멈추면 벌금 면제입니다. 근데 스톱 연속 외쳤는데도 계속 화를 내고 있으면 정식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벌금을 10,000원으로 정했던 30,000원으로 했던, 자, 3번을 벌금이 넘었는데도 계속 4번째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한 번당 10,000원씩 추가가 됩니다. 벌금액이. 자, 결혼 전에 이렇게 시작한 후 결혼 후에도 1년 이상 진행하면, 여러분 1년만 진행하면 80% 화내는 습관 없을 거 아니에요. 자, 행복 가정의 가장 큰 걸림돌을 프로포즈 때 단방에 해결할 수가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그럼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한두 달 예비 기간을 정해서 행복 벌칙 게임을 제안한다면 거절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 1년 동안 앞으로 이것을 진행할 것을 합의하에 사인을 받아놔야 됩니다. 이거 사인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절대 안 했다고 우깁니다. 사인 안 했다고. 그러니까 요때 사인을 받아 놓는 거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꼭 받아 놓으십시오. 자, 계약서에는 어느 한편이, 거기다 또 분명히 기억할게, 어느 한편이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장할 것을 단서 조항으로 넣어둡니다. 왜냐면 화내는 게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끝냅니까? 1년에 2년 3년 그 습관이 없어질 때까지는 가야죠. 자, 20세기 최대 기적이라고 불리는 헬렌 켈러에게 희망과 사랑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위대한 스승이 있습니다. 앤 설리반입니다. 자, 그 앤 설리반의 명언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기 자신의 필요만큼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을 때 사랑은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필요로 하는데 나는 필요 없어? 이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인생을 같이 살기로 한 부부가 상대가 필요하다는데 난 아니야? 이건 사랑이 이미 없어진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때 행복 벌금 만약에 쌓였잖아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 여행, 식사, 공연 관람 등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종목이나 일정은 벌점이 적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놓는 것이죠. 자, 여러분, RW 송매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갚아야 될 빚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애인이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내 프로포즈를 받아줬다면
이미 그것으로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고 잘해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애인이라는 뜻이죠. 자, 행복 벌금은 사랑의 선택에 대한 빚을 갚는다는 감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저 남자가 나를 선택해줬고 또 저 여성이 나를 선택해준 그것에 대한 서로 감사의 의미로 행복 벌금을 낸다면 이 행복 벌금은 진정한 행복을 찾는 벌금이 될 것입니다. 자,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21세기 건강, 행복, 성공의 안전선을 통과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과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없다는 것은 영원한 미스터리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삶 바라는 거 맞나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비책을 만든 것이죠. 자, 손자병법에 승자는 이기고 나서 싸우고 패자는 해봐야 한다고 우긴다고 했습니다. 삶의 우등생이나 장학생들의 공통점을 따라하는 것은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20일 행복론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혜롭게 그때그때 선택해서 대입하고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누구나 행복의 우등생을 통과하여 장학생에 다가서고 있을 것입니다. 자, 삶의 프로는 몇 가지 공통적인 방식으로 성공을 합니다. 삶의 아마추어는 자신만의 수만 가지 방식으로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 내 방식을 여러 가지 맨날 써서 실패를 거듭할 필요 없고 성공한 5가지 중에 자유롭게 그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왜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1000권의 행복책을 읽어서 3번에서 5번씩 읽어서 그 중에서 뽑아서 공통점을 만들어낸 것이니까 이건 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엑기스를 뽑아 놓은 거에 불과하니까 그 행복의 몇 가지 길, 다 비슷한 거, 그것을 여기 5가지로 찾아놨어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의 명언 한 가지 해볼까요? 자, 원만한 가정은 상호간의 희생 없이는 절대로 영이 되지 못한다. 이 희생은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을 위대하게 하며 아름답게 한다. 앙드레 지드, 좁은 문의 작가, 유명한 좁은 문의 작가인 앙드레 지드의 명언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벌금도 내고 노력, 상호간에 서로 이런 희생하는 노력 없이 행복이 올까요? 누군가가 이런 서로 이런 희생,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습관닥터TV 행운의 구독자님들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행운의 구독자님들 구독, 좋아요 덕분에